헬스장에서 무게를 들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제일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팔 운동이 아닌데도 팔을 쓰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런 건데, 한마디로 운동할 때 팔꿈치에 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팔꿈치 통증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팔꿈치의 마사지와 스트레칭, 두 번째로는 팔꿈치의 통증을 부르는 잘못된 손목의 사용, 세 번째로는 운동 시 팔꿈치의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자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꿈치 통증의 90%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름만 듣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테니스나 골프를 해서 생긴 팔꿈치 통증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테니스와 골프 엘보는 각각 팔꿈치 바깥쪽과 안쪽의 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테니스와 골프 엘보로 불릴까요? 먼저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을 말하는 건데, 엄지와 검지를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힘줄과 인대가 팔꿈치와 만나는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테니스 할 때 특히 백핸드 동작 시에 엄지와 검지로 라켓을 강하게 잡는데, 공을 칠 때 이 충격이 엄지와 검지를 타고 그대로 팔꿈치까지 충격이 전해져서 이 부분에 쌓이게 돼서 팔꿈치의 통증이 흔하게 일어나서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팔꿈치 안쪽을 말합니다. 골프 스윙은 그립을 보통 새끼와 약지로 강하게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상태로 공이든 바닥이든 계속 치게 되면 충격이 쌓여서 새끼와 약지를 타고 그대로 안쪽에 전해지면서 안쪽 부분에 문제가 생겨 골프 엘보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꼭 테니스나 골프를 해서 생겨야만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팔꿈치 안쪽이 안 좋으면 골프 엘보, 바깥쪽이 안 좋으면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팔꿈치 통증의 90%를 차지한다는 테니스와 골프 엘보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팔꿈치 통증은 팔꿈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손을 잘못 쓰다 보니까 그 충격이 전해져서 팔꿈치가 아프게 된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목을 안쪽으로 했을 때 피로가 쌓이게 되면 팔꿈치 안쪽이 아프게 되고, 손목을 바깥으로 했는데 피로가 쌓이게 되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할 경우에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통증이에요. 과사용을 줄이고 통증이 있으면 쉬고 컨디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육관에서 바벨과 덤벨 혹은 머신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대부분의 팔꿈치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앞에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또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부위나 중요하지만 특히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다고 해도 워밍업이 되지가 않고 운동을 하면서도 잘 늘어나지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 전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중요해요. 정확히 어떻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느냐, 테니스 바깥쪽, 골프 안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검지와 엄지를 움직였을 때 여기 반응하는 힘줄과 인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근육과 뒤쪽까지 마사지 해주시고, 요 움직일 때 요 라인 있죠, 이쪽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이 아니라 인대 쪽 중심으로 마사지 했을 때 요령이 뭐냐면은,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 것보다도 여기 인대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꾹 눌려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서 인대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잠깐 넣었다 빼지 말고 꾹 눌러서 몇 초 이상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마사지한 인대와 힘줄, 이거를 그대로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은 이쪽이죠. 이거를 늘려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손을 전체를 누르는 게 아니고 검지와 엄지 이쪽 연결된 부분을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안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끼와 약지를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고요.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과 연결되어 있는 힘줄과 인대가 늘어나게 새끼와 약지 쪽을 당겨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고 해도 좋고 벽에 대고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쪽 안쪽인데면 안쪽이 늘어나게, 바깥쪽이면은 바깥쪽이 늘어나게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팔꿈치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만 하면은 부상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올라가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팔꿈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목의 중립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손목의 중립. 손목의 중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손목은 굉장히 약한 부위라 아낄 수는 최대한 아끼고 손목의 중립을 지켜야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제가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손목의 중립은 손목의 부상뿐만 아니라 팔꿈치 부상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통해서 손과 팔꿈치의 부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게 됐죠. 주로 당기는 운동할 때 손목이 안쪽으로 접혀가지고 팔꿈치 안쪽이 안 좋아지게 되고 미는 운동을 할 때 손목이 바깥으로 접혀서 이 연결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풀업 같은 경우에는 등으로 하는 운동인데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등이 피로하니까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손목이 접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손목이 안쪽으로 접혀가지고 팔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안쪽에 피로가 쌓여서 골프 엘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민 운동할 시에 테니스 엘보가 많이 발생되는데 벤치프레스를 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시에 발을 소지도덩이에 올리지 않고 위에 하면 손목이 뒤로 접히게 됩니다. 그렇게 손목의 중립이 깨진 상태면 손목뿐만 아니라 이쪽 인대와 힘줄이 당겨지면서 이쪽에 무리가 오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테니스 엘보가 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등을 조이는 견갑부인 자세를 취하고 주먹을 강하게 쥐어보세요. 그리고 손목을 안쪽으로 단단하게 말고 강하게 당겨보세요. 팔꿈치를 힘을 주면서 당연스럽게 이쪽이 당기게 되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말고 당기게 되면 당연스럽게 이쪽에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있을 시에 손목이 접힌 채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팔꿈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손목의 방향에 따라 데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의 스트레칭과 손목의 중립만 지켜도 지금 팔꿈치 부상의 절반 이상은 피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망의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게를 들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제일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팔 운동이 아닌데도 팔을 쓰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런 건데 한마디로 운동할 때 팔꿈치에 부하가 가는 그런 자세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운동 자세의 일체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은 어떤 동작을 하시든지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무게는 손을 잡고 있는데 팔이 접히게 되면 무게가 가슴이나 등으로 가지 않고 이 접힌 팔 부분에 가게 됩니다. 스쿼트 할 때 척추도 그렇고 어느 한 부분이 접히게 되면 그 부분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요. 그러면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을 손에 쥐고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죠. 먼저 기본 자세에서 테니스와 골프 엘보를 방지하기 위해 손목을 중립으로 해서 잡아주시고요. 이 전환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서 있어야지 여기서 오는 무게가 팔꿈치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타고 전체적으로 나눠서 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지금 현 상태로만 말하면은 여기 있는 무게를 지지하는 끝부분이 팔꿈치예요. 이 상태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게 되면 팔꿈치가 무게를 받아서 팔꿈치가 무리가 옵니다. 근데 팔꿈치는 여기가 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팔꿈치를 삼두와 광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게를 지지하는 포인트를 삼두와 광배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오버헤드 프레스 무게가 팔꿈치 끝에서 지지하던 게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광배로 받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손목, 팔꿈치, 삼두, 광배의 일체화를 만들어줘서 이게 팔꿈치에 무리가 안 가는 자세면서도 결과적으로 큰 근육을 쓰게 돼서 리프팅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이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상태로 보고 벤치프레스 바벨 잡았을 때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환이 삐뚤어지지 않게 일자로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요. 이 무게를 내릴 때도 일자를 유지해주면서도 팔꿈치가 접히지 않게 최대한 일자로 내려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최대한 늦게 접어주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삼두와 광배로 받으면서 늦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팔꿈치가 보호가 되는 거고 당기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중립을 유지시켜주고 팔은 최대한 안 쓰고 등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하면서 팔꿈치는 최대한 늦게 접히게 이런 식으로 등 운동을 하면은 팔꿈치 보호도 되고 등의 자극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항상 팔이 아니라 원하는 타겟 지점에 근육을 쓰는 거를 포인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운동할 때 팔을 쓰다 보면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팔꿈치에 부상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 부상 같은 경우엔 바깥쪽 테니스와 안쪽 골프 엘보로 나뉘는데 팔꿈치 부분 인대와 근육은 평소에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사지하고 스트레치 해주시면 부상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운동 기본 자세에서 손목이 팔꿈치 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손목의 중립을 항상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당긴 운동이건 민 운동이건 팔꿈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은 항상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유지해 주시고 운동 동작 시에도 팔꿈치가 무게를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해 삼두나 광배 등을 이용해서 근육의 일체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운동 시 나타나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파워겔반이었고요. 다음 팔꿈치 관련 영상에서는 각각의 동작 시에 어떻게 해야 팔꿈치 부상을 피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이 궁금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요즘에 쉽지 않은 거 아는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파워겔반이었고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오스.